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Thinking ITuber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부터는 김홍도의 연대기와 함께 그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그의 꿈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제 홍도는 스승인 그 표암 선생 덕분에 꿈에 그리던 도화서의 화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화원들이 양쪽에서 그리고 있죠. 높은 산 올라가서 아래 궁궐의 행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어서 캡처했어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도화서의 화원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화가의 삶이 시작되었죠.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고 가끔씩 들어오는 주문 제작으로 짭짤하게 치부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그 도화원의 화사로서 그렸어야 하는 풍속화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원래 풍속화는요, 관아나 궁정의 행사 혹은 그 궁궐 사람들의 풍속을 그리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그림은요, 월야 선유도인데요. 달밤에 뱃놀이 하는 그림이죠. 관가의 기록도의 샘플로 택해봤습니다. 달밤에 배를 타며 논다는 그림인데요. 평양감사 부임을 축하하는 행사 장면입니다. 이 가운데 중심에 평양감사가 탔겠죠. 요 배 안에. 그리고 주변에 이제 배들이 몇 대 있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제 횃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기도 쭉 횃불이 있죠. 양옆으로요. 요것을 확대 장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대동강변에 이렇게 백성들을 동원해서 횃불을 켜고 있죠. 동원된 백성들이 이제 저마다 횃불을 들고 있는데 아마 행사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들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보면 꼭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죠. 이 오른쪽 장면은 정승행차 장면의 부본도예요. 이 사람을 횃꾼이라고 합니다. 횃불을 등에 지고 정승행차 앞에 서서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엉덩이가 엄청 뜨거웠다고 그래요. 이 일에 2냥을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의 가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원된 백성에게도 뭔가 주었을까요? 단어는 이런 가나 풍속도 외에 민간 풍속화로 더 알려져 있죠. 1773년 29세에 어영화사로 발탁이 돼서 영조와 그 황세자인 정조의 영정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영조가 21살 때의 어진입니다. 이게 탄자죽이에요. 영조가 잘생겼다는 말이 있어요. 조선 왕들 27왕 중에 잘생긴 왕 1등이 문종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연산군, 영조도 그 속에 들어갑니다. 21살 때의 모습이에요. 3년 후에, 그러니까 홍도 32살 때 황세자였던 정조가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는 1778년이니까 이후 12년 후에 이제 정조가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 정조가 홍도를 잘 봤어요. 그래서 그 둘이 의기투합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영종조 때 이르러 왕실과 사대부의 입장에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그 서민 풍속화를 농민들의 삶을 소재로 한 풍속화를 그리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그 목적이 서민들을 교화시키거나 그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점차 이제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 인간 의식에 눈을 뜨게 되면서 그들이 역사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서서히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아깝게도 이런 흐름은 그 정조의 죽음으로 꺾이게 되고 마는데요. 어쨌든 당시에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문화예술에 영향을 끼쳐서 18세기 후반에 그 정조대에 이르게 되면 그 형사적 전신론, 즉 형태에다가 정신을 그려놓는 창작법이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겉보다는 속을 채우게 되는 거죠. 이제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사실 위주로 현실적인 그런 취향을 그린 풍속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영조, 정조 시대의 문화예술이 꼽히게 되는 거죠. 영조는 정책적으로 민간의 풍속을 살폈지만 정조는 문화예술을 통해 서민의 삶을 살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풍속을 담아내는 풍속화를 단원에게 그리라고 명했고, 단원은 그 명을 단원풍속도첩으로 훌륭하게 완수하게 됩니다. 이 단원풍속도첩이라는 이 표지 제목은요, 후대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것이고요. 원래는 이제 그런 이름은 없었죠. 보물 527호입니다. 지본설체라고 해서 종이에다가 옅은 채색을 한 것입니다. 단원의 풍속화로 인해서 그 단원은 그 화성으로까지 추앙되기도 하는데요. 화성이라 하면은 그림 그리는 성인 뭐 이렇게 됩니다. 왜 홍도가 화성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되는지 같이 풍속화를 감상하시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풍속도첩에는 25점이 있는데요. 그중 몇 점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내들의 그 노동의 모습을 보시죠. 이것은 기와를 잇는 그런 모습이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잇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기와를 올려주기도 하고, 여기는 대패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거 크게 확대했습니다. 종이에 먹선으로 윤곽선을 긋고 옅은 채색을 한 지본설체라고 했죠.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건강한 노동의 현장이죠. 마치 대패지를 쓱쓱 하듯이 윤곽선을 정말 쓱쓱 그린 것 같아요. 이 작품은 말발에 편자를 박는 편자박기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옛날에 어려서 그 길가를 가다가 말발에 편자 박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좀 자세히 볼 것을 그랬습니다. 그땐 그 발이 묶인 채 자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말이 불쌍하고 이 말 발바닥이 아플 것 같아서 얼른 자리를 피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편자 박는 모습이 정말 리얼하죠. 이렇게 말을 뒤집어 놓고 네 다리를 이렇게 한 대로 이렇게 묶어 놓고서 참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서는 남자 장정 2명이 한 명은 붙잡고 있고 한 명은 편자를 받고 그랬습니다. 유화와 달리 한 번의 먹선으로 그렸는데요. 정말 천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두 작품은요, 집안에서 여인들이 배틀로 길쌈을 짜거나, 그리고 요거는 물레를 돌려서 이제 자리를 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현실감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진은 모든 사물을 똑같이 평이하게 드러내죠. 보고자 하는 그 시선이 사방으로 분산될 수 있어요. 홍도는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것을 클로즈업 시킨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것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생활상이 눈앞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죠. 이런 물레 돌리는 모습 같은 것은 30-40년 전에 안동에 가서 본 것 같아요. 그 스승인 표암이 홍도의 형태를 묘사한 것에 대해서 묘품이라고 했는데요. 그 형태의 본질을 그 자신의 그 취향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그런 평을 한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이제 이 스승님과 이 유생들이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죠. 제목으로는 이제 서화감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부채로 이렇게 입을 가리고서 있는 걸 보면은 그 침이 이 여기 작품에 튈까봐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이 선생님이 그 서화의 이 종이의 윗면을 잡고 올려잡고 있죠. 학생들 쪽에서 그림을 잘 볼 수 있도록 이 호기심 가득한 이 유생들의 얼굴 표정, 그리고 뭐라도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스승님의 그 자애로운 얼굴 표정이 대조를 이룹니다. 뭐든지 귀한 세상이죠. 이때는 그런 순진한 모습이 정겹습니다. 다음은 활속이에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죠. 여기 검정
전복 차림의 교관과 이제 그 장정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 교관 앞에서 잔뜩 그 긴장한 채 관역을 노려보고 있는 장정의 요 표정, 표정과 여유롭게 선생님답게 이렇게 자세를 잡아주는 그런 교관의 표정이 정말 현장감을 그대로 전하고 있죠. 도대체 이런 재주는 어떻게 타고난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전생에 무슨 짓을 해서 이런 재주가 있는지요. 여기 옆에 그 화살을 손보는 사람, 그죠? 그리고 여기 활의 좌우를 잡는 사람. 관찰력 짱입니다. 그 다음 요 그림은요, 그 두 분의 승려를 그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승려는 꽃가를 쓰고 있는데요. 한 손에는 이 바라 같이 생긴 것을 들고 또 채를 들고서 있네요. 뭔가 소리를 낼 거죠. 원래 바라춤은 요 바라를 양손에 들고 추는데, 요게 이제 바라춤이에요. 이렇게 바라예요, 이게. 여기는 하나만 들고 채를 들고 있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조금 나이 든 승려는 꽃갈 형태의 송나립을 쓰고 목탁이 아닌 바가지죠. 이게 바가지로 박자를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바랑이 있죠. 가방, 바랑이 있고요. 바랑을 보면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돌아다니면서 연부를 해주거나 혹은 뭐 이렇게 점을 쳐주는, 제목이 점괘로 되어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연불도 해주고 점도 쳐주는 것 같아요. 요 길을 지나가던 그 여인이 속구쟁이에서 엽전을 빼는 것 같은 그런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승려가 온다 이렇게 하면서 허리를 굽히며 손님을 맞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하나의 장면으로 단편소설 한 편 나올 것 같이 인물이나 소품, 자세 등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씨름이죠. 많이 알려진 그림이에요. 중앙에 이제 씨름꾼 2명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이제 구경을 하고 있죠. 그 신분이 엄격한 사회인데도 갓을 쓴 선비들과 그렇지 않은 이 번거지, 이게 번거지거든요. 이 번거지로 봐서는 이 말몰이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 주위로는 이제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종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양반과 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세히 뭐 설명드리면 이것만 갖고도 시간이 다 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위에다가 사람을 많이 놓고 아래다가 이렇게 조금 놨죠. 그래서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시선도요. 요 구경꾼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고요. 씨름은 아래에서 위를 보면서 그린 것 같은. 그리고 오히려 이 엿장수, 엉뚱한 곳을 쳐다보고 있는 이 씨름이 아닌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엿장수와 이 그림 그리는 홍도와 눈높이가 같은. 그러니까 눈높이가 각각 다르죠. 세 개의 시선 처리를 함으로써 이 역동감, 움직임을 좀 더한 거죠. 그러면서도 묘하게 균형감을 준 독창적인 균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한, 마치 이 그림이 엎어질 것 같고 자빠질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씨름 제목과 어울리게 구도를 배치를 하고요. 시선 처리도 각각의 방향을 달리해서 다이나믹한 그런 극적인 그런 찰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씨름으로 말하면 들배지기 그림으로 들어서 냅다 이제 꽂아 박는 거죠. 그 순간을 그렸는데 온 용을 쓰는 이 얼굴 표정과 아이고 넘어가는 요 표정. 그다음 이거는 춤추는 광대라고도 하고 무동이라고도 합니다. 춤추는 어린 동자. 씨름도 그렇고 요 무동도 그렇고 우표에 이용된 그림입니다. 먼저 눈에 확 띄는 것이요. 이 6명의 악사들이 있고 이제 무동이 있는데 씨름처럼 이 관객이 없이 요 그들만의 장면만 그렸어요. 이렇게 관객이 없이 그린 요것은 비록 천한 신분의 광대폐이지만
누가 보든 이 관객 무시하고 누가 보든 상관없는 그런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보이고 싶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춤추는 이 소년의 얼굴 표정을 보면요. 자신감이 온 얼굴에 보이고요. 아주 흥겨움이 삼연육각에 맞추어서 지금 한산자락을 흔들면서 오른발을 좀 번쩍 들고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왼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완전 그 무아의 경지에 빠져서 춤추고 있는 듯 이 춤출 무자 있죠? 무자의 어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자예요. 관객이 요 무동 앞에 이 앞쪽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원근감을 주는 것처럼 이 앞에는 색깔을 진하게 그리고 뒤는 점점 흐리게 선도 앞에는 붉고 뒤는 가늘게 이런 식으로 원근감을 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중심 인물인 이 무동을 진하게 칠해서 부각시킨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 서양화 붓은 그 전체가 같은 털입니다만 한국화 붓은요 강한 털을 중심에 심으로 박아서 붓의 그 크기나 그 굵기와 상관없이 그 작가가 원하는 굵기의 선을 섬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서당의 모습은 요즘 TV에서도 자주 나오죠. 여기서는 회초리를 맞고 울고 있는 그런 표정인데 TV에서는 마스크가 없어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이제 마스크가 던져지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죠. 울고 있는 학동하고 또 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훈장님 그리고 주변의 그 학동들의 표정들이 아주 다양하게 활달한 필치로 서당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혼자 이제 갓 쓰고 있는 학생이 있죠? 장가를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점점 이게 작은, 그래서 요 꼬마가 제일 막둥이 같아요. 그래서 앉아있는 서열을 보면요, 전형적인 그 조선시대의 신분을 표시하는 서열이에요. 어른은 대접해서 앞에다 앉혀놓고, 대학에서도 학부생과 학사, 석사, 박사, 강사, 교수 서열이 엄격하죠.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 당시는 서열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서당에서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영종조 시대부터 이제 상민이 장사를 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면서 양반과 상민이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세속에 대한 그 예리한 관찰 그리고 치밀한 구성이랄까요. 그러면서도 한국적인 그 따뜻함을 익살스럽게 재미있게 표현한 정겨운 그림입니다. 우는 표정 보세요. 너무 귀엽죠? 끝으로 이제 벼타작입니다. 그냥 타작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옛 그림은 보통 오른쪽에서부터 감상이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세로 줄 쓰기로 했죠. 그래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흐름이 진행되는데요. 그림도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홍도 특유의 그 시선을 유도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오른쪽 위에 요 갓쓰고 그 집단 위에 자리를 딱 깔아놓고 비스듬히 앉아서 긴 담뱃대를 물고 술은 이미 권하게 먹었는지 갓은 뒤로 넘어갈 것 같이 생겼고요. 이미 취한 것 같죠. 그 인물의 이 크기 사이즈로 봐서 벌써 이 권력이 느껴지지요. 분명 지주가 되거나 마름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요 농부가 별을 내리치고 있죠. 이 모습이에요. 위통이 다 벗어진 채로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온 힘을 다해서 나무에다가 볏짚을 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옆에서 그 털은 거를 이제 이렇게 털고 요쪽 요 사람은 묶고 여기는 추수해온 거 가지고 오고 요 농부는 이제 조금 나이 든 모습이라 그러네요. 여기는 아주 건장한 장정이고요. 그 이제 이 여기 벼 알 떨어진 거 쓸고 이런 장면을 아주 현장감 있게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얼핏 그 즐거운 수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게 신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선 후기의 그 농부의 70%는 그 남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소작농이었다고 해요. 그 자작농은 겨우 25%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작농은 이 수확물을 5대5로 지주하고 나눠 갖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10% 세금 내고 또 종자값까지 내야 된대요. 그럼 실제로 그 수확물의 30% 이상 가져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보릿고개 때 그 빌린 곡식 갚고 나면 정말 세금 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군역에 끌려가거나 뭐 소를 팔거나 집을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홍도는 이 건강한 농촌의 경작 모습을 그렸다고 하지만 이 벼타적 외에도 위에 지주인지 마름인지가 딱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홍도는 그 익살스러움을 가장해서 그들의 그 가혹한 스타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면요. 그 단원 풍속화는 조선 후기 그 농촌의 남성 중심의 그 건강한 노동 혹은 생업 장면 등을 사실에 입각해서 현장감 있게 그려냄으로써 한때의 그 시정의 움직임 혹은 서민 생활을 그 파악할 수 있는 기록도를 간략하지만 부드러운 필치 그리고 짜임새 있는 구도로 그려서 이 귀한 자료로 이렇게 남겨줬는데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묘사한 것 같지만 거기에 재미를 더해서 친근감을 준 진정한 서민의 풍속화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원의 그림을 지금 평한 것처럼만 단원의 그림을 보신다면 절대 좀 잘못 보신 게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현실은요, 다 아시겠지만 이 단원의 그림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도 재미있지도 않죠. 홍도의 그림은 현실을 그린 것이 아니고 농민들의 바람을 그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홍도의 그림 속에는 서민들이 겪는 냉엄한 현실을 익살과 해악 속에 감춰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도는요, 그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그럴듯하게 익살과 해악으로 포장을 하였지만 마치 숨은 그림 찾듯이 그림 곳곳에 서민들이 말하고 싶은 혹은 서민들이 원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이 그린 이 풍속화는요, 서민들이 보는 그림이 아니에요. 양반인네들이 보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들이 이 단원의 풍속화를 보고 진정 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이 그림 속의 인물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궁리하라고 그린 그 사회 고발을 그린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뭐 그런 거죠. 그들은 그저 재미있다고 웃어넘긴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정조가 죽음으로써 이 홍도의 사회 고발 정신이랄까요? 이런 홍도의 정신은 그를 그 화성, 즉 그림 그리는 성인이라고도 불리기에 충분했던 것 같지만 결국 정조의 죽음으로 홍도의 꿈은 사그러지고 말죠. 이 그림은 단원의 초상화예요. 많이 늙었죠? 참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살이 빠져서 볼에 주름이 가고요. 눈도 많이 꺼졌습니다. 몇 세 때의 그림인지. 이상으로 단원의 풍속화를 통해 단지 도화서의 환쟁이가 꾸민 단원이 화성이 된 과정을 알아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쟁이에서 글쟁이, 즉 선비가 되고 싶은 단원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부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